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요. 속보에 따르면 또 사망자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도 장중에 내내 이런 속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끈 그런 하루였는데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보들이 나온 만큼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장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2부,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들 다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부 함께해 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장 전에 또 장 중에 또 장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함께 들어와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특히나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많았어요,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그럼 오늘 포함 다음 주 또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흐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바뀌신 게 아직은 없는 거죠? 네, 오늘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간으로는 옆으로 횡보에다가 오늘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당일 매매만 보면 외국인이 2,100억을 샀고요. 거래소를 기관이 5,300억 정도 샀어요. 개인이 샀는데 2,800억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코스닥은 거래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쳐두고라도요. 오늘은 굉장히 외국인이 매매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오늘은 기관이 좀 매도를 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200원을 돌파를 했지만 우리나라 환율만 굉장히 약화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중국의 위안화도 달러당 위안화가 7위안을 포치라고 하죠. 7위안을 돌파했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담하게 거래소의 주요 IT 종목을 주워 담은 외국인이 오늘 저는 굉장히 매매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분들도 주가가 내려가면 불안해하거나 던지거나 할 게 아니라 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네, 현금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금이 정말 없다 하면 좀 평상시에 기분 나빴던 종목, 덜 애착이 가는 종목 혹은 장기간 가지 않고 단기간 갔던 종목, 수익이 났던 종목을 좀 팔아서 자기가 장기로 가져가야 될 주도 업종과 주도주 쪽에 내려가는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그것도 한꺼번에 다 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시장은 정확히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도 분할 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이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하고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또 내려간다. 그러면 항상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그러면 마음이 내려가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단가도 내려가고 주식 비중도 올라가고 다음에 올라가면 또 수익 내면 팔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영어로 블래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려가면서 하고 올라가고 파는 거를 영어로 그걸 약자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하는 매매처럼 다음 주도 여기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서도 내려가면 좀 사는 항상 현금을 준비하는 그런 담대한 태도로 시장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현금화를 해두지 않으면 좋은 종목들도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금화 전략 아직도 유효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조금 더 시장을 길고 또 마음가짐을 담대하게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 이제 장중에 여러 가지 속보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등락을 달리했던 특징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무엇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코로나 확산이 불길처럼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속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더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늘 하루 동안만 추가 확진자가 5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월스트리트나 CNBC 같은 외신들은 이런 한국의 급증 사례를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랠리를 멈추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1.49% 떨어져서요. 216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였지만 기관이 워낙 크게 매도를 했죠. 5천억 원대 이상 매물을 빼내고 또 시총 상위주들이 모조리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마찬가지로 2% 넘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66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지금 4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로나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또 시장의 관련주들이 중심축을 형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교육주가 굉장히 랠리를 펼쳤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이러닝 회사인 아이스크림 에듀부터 시작해서 5개의 종목이 모두 상한가에 도달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또 골판지 제조업종이나 물류업종, 택배 관련주들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온라인 교육주가 시장에서 대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모두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산 중인 대구 역시 전국에서 최초로 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교육부 역시 코로나19 환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그 경로에 있는 학원들도 휴원을 하라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 사이에서는 이 온라인 통한 학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가MD 역시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오늘 5,280원을 기록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 YBM까지 전부 다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오늘 그래핀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 국일제지의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이 신규 사업을 위해서 성남센터에 공장을 착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국일그래핀은 신소재인 그래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이 국일제지가 지분 100%를 출자해서 설립한 종속회사가 바로 국일그래핀이거든요. 이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종이보다 훨씬 얇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면서 강철보다는 단단한데 유연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의 소재라고 불린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락한 장 속에서도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국일제지가 오늘 8.46% 올라서 종가 5,5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다른 그래핀 관련주인 나노미딕스 역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세트리가이나 인텔리안 테크 등 인공위성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 OLED 투자 호조로 인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지금 폴더블폰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또 OLED가 쓰이는 그런 IT 부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TV 관련해서 신규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또 중국의 OLED 패널 양산까지 다양한 호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굉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추정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78%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지금 덕산 네오룩스가 이렇게 하락 장 속에서도 개별 모멘텀에 힘입어서 3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9% 올라서 종가 3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지금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짙은 시장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중에 등락을 너무 반복하는 그런 코스피, 코스닥 시장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저 역시 소액 투자자로서 좀 고민이 많은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투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대응 전략도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자세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 사태가 지금 현재 잡히고 있지 않으면서 시장 내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여러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출이 잦아지는 것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외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 이런 주들이 또 오늘 움직였고요. 또 공기청정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곤 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위원님께서 주도 업종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투자자 개인 성향마다 다 선호하는 종목들이 다를 거예요. 이런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해결을 해볼 텐데 전화 문자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보내주시지만요. 문자도 좋지만 전화로 주셨을 때 좀 더 개인에게 딱 맞는 가격 전략 짜가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도착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위원님 갖고 있습니다. 61,400원에 비중이 높네요. 70% 담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물론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쭉 갈 기업이긴 한데 70%나 담았는데 또 손실 중이세요. 삼성전자 이거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사신 가격이 61,400원이시면 거의 지금 제가 일봉을 보고 있는데 거의 최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점이 62,000원 정도 갔었는데 장중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고점 근처에서 사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는 대형주는 성장주가 아닌 밸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비중을 넣어도 장기적으로 지수를 비트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는 괜찮다. 잘 사셨다.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사셨다고 생각하고 비중도 삼성전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 50% 정도여도 다른 시총이 작은 1,000억, 2,000억, 5,000억짜리 1,000억 1조 원짜리보다 지금 그렇죠? 3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시총의 3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비싸게 사셨어요. 근데 이왕 산 거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주식은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과 월봉을 장기간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 제가 그 약속대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제가 이 시청자님이 비싸게 사서 조금 마음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자, 이게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 모습이 월봉의 볼린저 밴드라면 굉장히 크게 보는 건데 중심선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단을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우리나라 혼자만 독특하게 가는 업종은 그 지속성이 계속 힘들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계속 업종에 리딩하고 있는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의 애플이 제일 많이 가고 있어요. S&P 100 지수 중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삼성전자 가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지금 낚아챈 지가 몇 개월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초중반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물리셨지만 담대하게 좀 가져가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주도 업종이 좀 크게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30% 이상 정도 그러시면 지금보다는 대략 한 2만 원 정도 더 위거든요. 그래서 8만 원 정도 좀 잡아드리고
되도록이면 좀 내려가면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번 100% 다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단가 낮추는 방법, 이걸 조금 아신다면, 그래서 자세한 거는 샘플러스 박현욱 들어오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주도 업종 종목은 괜찮다. 목표가는 30% 이상부터 좀 차익 실현 하셔라. 내려가면 삼성전자 같은 거 좀 더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실상부 우리나라에서 이제 탑 1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좀 더 종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성향의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100%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조금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을 하시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이용해 보시면 위원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삼성전자 여쭤보시면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파맥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8,000원에 50%인데요. 네.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아유, 38,000원이면 계속 그 뒤로 하락세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언제쯤 매도하고 싶으신데요? 매수가 네. 오면? 네. 매수가 오면 정리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좋아질란 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파매씨 네. 앞으로 좋아질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대략 네. 1년, 제가 2년? 아니, 1년 안 되고 몇 달 됐나 봐요. 네, 네. 네, 다행입니다. 고통의 기간이 좀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다행히 좀 그 멘탈 쪽으로 좀 버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38,000원인데 한 번에 사셨어요? 나눠 사셨어요? 한 번 사서 좋다 했어요. 네. 그거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도 나눠서 사요. 우리도 나눠서 사야 되겠죠? 그쵸? 네, 네. 다음부터는 좀 나눠서 사시길 권해드리고. 나눠 사야 되겠다. 네. 네. 하루에 사지 마시고, 그쵸? 오늘 사고 또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이렇게 좀 나눠서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50%라고 하셨는데, 네, 많아요. 이거 한 번에 사셨는데, 저가로 사신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딱 샀는데 그게 50% 딱 사셨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금액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 그러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파맵시는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시가총액 2천억이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반을 사신 거는 좀 비중이 많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면 적어도 20%, 10% 미만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세 번째는 항상 제가 미국 시장을 보고 글로벌 주도 업종이 뭔가를 좀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2차 전지 테슬라하고 애플이에요.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네. 파맵신이라는 회사가 2년 전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중항체 관련된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을 때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호재가 있어도 잘 먹히지 않고 조그만 악재만 생기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큰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약바이오를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다음 강세장, 사이클이 돌아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호재에 민감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대부분 손절매를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파맵시는 조금씩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중을 다 줄이는 마시고 최대한 10% 미만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올라가는 날 조금씩 파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38,000원인데 이미 지금 3만 원이에요. 거의 30% 손실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원금 정도라고 보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가기 이전에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 적어도 25% 지금 갖고 계신 수량의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목표가까지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할해서 매도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오르는 날 팔고 내려가는 날 조금씩 사라고 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 카톡 들어오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비중을 줄이셔서 적어도 25% 이상으로 좀 가져가십사. 목표가는
매입하는 가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만 원 한다고 좋다 해서 샀는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다음 주 LB바이오라고 제넥시명은 나온다는데. 네,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48,000원 사셨는데 5만 원 되면 수익이 나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폭발력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다 아니면 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다 그러면 지금 뭐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이중항체거든요. 전혀 다른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본전하면은 좀 팔아야 되겠네요. 예. 네, 조금 줄이셔요. 좀 줄이셔야 오래 갈 수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서 다음 장에서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맵신 저희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더 이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궁금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바른손 이엔이에요. 바른손 ENA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710원에 20%요. 3,710원에 20% 정도요? 네. 이거 최근에 급등할 때 들어가셨어요? 오늘 들어.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밀렸는데 아무래도 좀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대응 방법 궁금하신 거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바른손 ENA가 기생충 배급사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좋아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으신가요?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오늘 아침에 빨간불 켜서 좀 상승을 하기에 좀 계속 상승하는 줄 알고 한 5% 먹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그때 안 먹었더니 그냥 매도 시간이 없이 그저 쫙 내려가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은 3,700원이면 그렇게 지금 한 600원, 3,100원하고 한 600원 차이세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간에 지금 뭐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그렇죠. 고점이 이게 지금 15%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0%에서 차이가 네네. 25% 정도 하루에 폭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조금 위로 올라갔는데 혹시 종목을 사시면 오래 가져가세요? 아니면 뭐 짧게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제 돈이니까 좀 오래 가도 괜찮은데. 예. 그러시면 저는 지금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이게 지금 뜨기 전에 판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글로벌 상한권에 따른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해요. 바른손 ENA가.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영업이익에 굉장한 폭발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줬다. 그리고 바른손 ENA는 온라인 게임도 하고 있거든요. 영화 매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조금 많이 사신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지금 월봉을 보고 있거든요. 장기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어서 지금 조금 버티실 수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미 오늘 좀 고점에 사셔가지고 오늘 이미 한 마이너스 뭐 10몇 프로 정도 손실이 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장기간으로 지금 거의 지금 13개월 정도의 저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은 아직도 양봉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점, 그렇죠? 지금 이번 달에 6,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는 상태에서 조금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뭐 한 5,000원 정도, 그렇죠? 5,000원, 10,000원 단위가 랜드마크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6,000원까지 가시면 그렇고 목표가는 5,000원 정도 가면 적극적으로 차익 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비중은 좀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게임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가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석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미디어주가 글로벌화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초창기라고 봐요. 봉준호 감독 말고 다른 감독도 나올 수가 있고 봉준호 감독이 제2탄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장기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면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좀 가져가고 싶다. 이왕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디어는 좋고요. 종목은 좀 괜찮은데 예를 들어 10%만 사셨으면 조금 더 내려가면 10% 더 사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데 멘탈은 좀 뒤지시겠지만 이왕 좀 사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버텨보시자. 목표가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 물리셔서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 짜드렸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습니다. 67,200원에 50% 담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6,000원이면 안 되겠죠. 67,200원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워낙에 제약바이오에서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해볼게요. 위원님께서 이건 조금 버텨보라고 하실 것 같은데 비중이 50%라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우리 도앵커가 이제 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딱 이거는 안 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근데 지난번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 상담을 하신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판매 부서를 독립을 시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도 법인을 만들었고. 서정진 회장님의 지분이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셀트리온 제약하고 3개 회사를 합병을 할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돋보이게 할 거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그게 좀 반영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제약주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예요. 호재가 나와도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악재는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되는데 바이오 시밀러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총이 3등, 4등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합하면 시총이 조금 크긴 해요. 세 개사를 합하면.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의 우리나라의 대장 1, 2등을 삼성 바이오와 다투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팔지 마시고요. 장기간 보시라. 제가 회계에서 장기간은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식에서 똑같이 도입을 해보면 1년 이상 조금 멀리 보시고 이게 고점 대비해서는 제가 이게 장기간을 볼까요? 이게 2년 반 전쯤에는 고점이 이게 15만 3천 원 갔었어요. 지금 반값이에요. 물론 고점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예요. 그리고 최대 주주인 서정진 회장님이 지분이 제일 많은 상장사예요. 가져가셔야 되겠죠? 배당 5% 줘요. 작년 말 기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주식 5%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가만히 예를 들어서 연간 5%씩만 10년 받아보세요. 50% 수익이에요. 물론 5%가 아니라 3% 정도 주식 배당을 줬던 데가 평균인데 이번엔 조금 많이 줬었죠. 연말에 배당도 기대하시고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주의 대장주,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종목과 같이 가져가시는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많은 가격과 거래량의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 내공도 쌓으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하셔서 길게 볼수록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더 수익 많이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알콜이요. 한국 알콜 매수가랑 비중은요? 오늘 매수했고요. 네. 14,000원인 것 같은데요. 50%예요. 네. 14,000원에 50%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네요. 네, 예, 예. 좀 한 방을 노리시는 스타일이세요. 요즘 한 번에 좀 저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많이 물려가지고 그냥
오늘 어떻게 좀 회복해볼까 하다가 그냥 알겠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또 화끈하게. 예, 코로나 때문에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화끈하게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좋으니까요. 상한가를 터뜨리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굉장했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반동지면 한 거기서 반 정도 빼고 나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 박현욱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한국 알코올은 처음 해보시는 거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좀 알고 있어요. 예. 예전에 한국 알코올은 아시겠지만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커서 실제로 유통하는 물량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상한가를 쳤죠. 자, 첫 번째는 예전에 지금 30%로 상한가가 바뀌기 전에 예전에 15%일 때는 상따라는 게 있었어요. 상따 전략.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이 뭐냐면 종가에 상한가가 가는 종목을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좀 수익이 나서 상한가 몇 번 더 가든지 수익 나서 팔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따 전략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요즘에는 상한가 첫날 잡으셔야 된다. 지금은 거의 14,000원이시면 거의 조금 늦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네네. 아침에 시초가, 물론 시초가가 지금 시초가가 13,550원인데 그거보다 더 높게 잡으셨어요. 그렇죠? 네. 이제 나눠서 한 번에 사셨어요? 나눠서 사셨어요? 그게 아마 나눠서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좀 낮추신 거군. 낮추신 거예요? 올리신 거예요? 그게 적정선인 것 같은데 그냥. 예.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예. 예. 나눠서 잘 사신 것 같고 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지금 코로나19가 급속하게 더 이상 진정이 됐다라고 하면 빠질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급속히 더 안 좋아질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 날 더 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 1, 2개월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겠죠. 이게 네. 계속되는 영업이익의 매출의 증가가 아니라 조금은 지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매출이 2배 늘어났지만 코로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매출 2배, 3배가 계속 진정이 될까요? 한 20, 30%, 50% 늘어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테마는 전염병 테마는 말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직까지는 초중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조금 손이 나셨어요. 그리고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단타는 단타답게 하셔야 된다. 단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단타는 단타답게 끊으시라. 월요일 날 수익이 나시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낮은 가격에 출렁이 때 다시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작은 비중으로 네. 집중하셨다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려고요. 예, 단타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많은 비중으로 지금 가장 핫한 이틀 상한가를 따라 들어가셨거든요. 예. 이 종목을 장기간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예,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월요일 딱 하루를 보는 겁니다. 네, 하루 보시는데 예.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다가 예. 수익이 나면 굉장히 빨리 터시고 나머지를 좀 끌고 가시든지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멘탈이 굉장히 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단타는 단타답게 이렇게 끊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샘플런스 박현욱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국 알코올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셨네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오늘 오늘 아침에 샀어요. 몇 퍼센트에 얼마에 사셨어요? 3,300원에 5%요. 3,300원에 5%? 예.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다행히. 예, 조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이런 거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다날 어떻게 당장 월요일이라도 정리를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5% 비중으로 사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작은 종목으로 시총이 지금 제가 단화를 보니까 2,100억 정도예요. 그렇죠? 2,100억 예. 정도의 시총은 투자하신 금액의 5% 정도는 굉장히 잘하신 거다. 첫 번째 칭찬을 드리고 싶고 지금 3,300원이신데 가격도 수익이 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그 훌륭하신 시청자분이시다. 역시 서울경제 TV를 보시는 분들은 내공이 좋으시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바른손 ENA의 지분도 좀 갖고 있고요. 또 요즘에 예. 언택이라고 하죠. 터치하지 않고 주문하는 그런 그 테마에도 물려 있고요. 결제주죠. 예.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 미국에 진출하고 예전에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일봉을 보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주봉을 보면 자 최근에 4주 연속 저점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괜찮아요. 추세 잘 잡으셨고요. 비중률도 낮고 수익도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잡았을 때는 숫자가 바뀌는 4,000원대까지 한번 비중도 작기 때문에 그러면 30% 정도 수익이 나시거든요. 예. 그래서 비중을 수익에 더 났을 때는 더 비중을 타시는 거 아니고요. 예. 내려가면 손절매보다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예. 사신 5% 정도 더 실으셔서 단가를 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가격 단위가 바뀌는 4,000원, 수익률은 30%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애청자님 나날이 갈수록 이렇게 수익을 보셔서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배트맨을 함께 하시면서 그런 꿀팁들 다 얻어가셔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희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받아보는 강의 시간인데요. 위원님께서 어제는 KH바텍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테마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위원님께서 하나씩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좋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리 도앵커가 기억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종목까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주도 업종이 우리나라에서의 주도 업종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주도 업종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주도 업종도 비슷하게 글로벌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또 뭐냐 하면 미국 시장에서 주도주가 아닌 업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주가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소외를 합니다. 미국에서 안 오른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안 사는데 아시아 걸 살까요? 안 사요. 미국에서 사는 업종을 아시아에서도 사는 거거든요.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미국에서도 나스닥이라는 게 있어요. 나스닥에서 1등은 뭐냐 하면 최근 1년간 상승률 1등. 나스닥 100개 회사 중에 시총. 테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슬라가 연간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수익이 난 적이 없어서 S&P 500이나 S&P 100 지수에 편입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총이 굉장히 크고 최근 2분기간 수익을 났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눈여보고 있는 거죠.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순이익까지 돌아서고 있어요. 플러스로. 그러면 아시아의 관련주들을 보는 거죠. S&P 100에 편입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S&P 100 지수, S&P 100이라면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미국에는 30-40개가 돼요. 그래서 S&P 100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종목인데 업종의 주요 대표주들이죠. 그 대표주들 중에서
S&P 100 중에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종목은 애플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스마트폰 완성체 업체인 애플이 최근 1년 동안에 그 큰 주식이 최근 1년 동안에 S&P 100개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시장을 보세요. 미국 시장의 역사와 히스토리를 보시고 미국 시장에 뭐가 주도준지를 굉장히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S&P 500 지수의 과거에 최근 3개월 동안에 S&P 500 지수가 수익이 많이 났으면 그 다음 S&P 500 지수의 3개월이 어떻게 됐을까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 역사가 얼마 안 돼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S&P 500 지수는 몇십 년이 돼요. 몇십 년이. 그래서 3개월 수익이 플러스가 났을 때가 있고 3개월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가 있는데 마이너스 났을 때가 그 다음 3개월의 수익이 좋았을까? 급락했을 때 그 다음 수익이 좋았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결과는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자, 제가 이거는 10분의 1순위로,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올랐었던 때에 그 10분의 1 그리고 쭉쭉쭉쭉 가장 폭락했을 때 10분의 1 보면 지금 3개월 후, 12개월 후 S&P 500 지수가 과거 거의 100년 동안에 오르든 많이 오르든 많이 내리든 그거를 열등분했는데 그 다음 달 3개월 혹은 12개월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마 한 달 반 전에 봤을 때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지수가 12개월 지수보다 더 높으면 계속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고요. 지금 S&P 500 지수가 월 말에 12개월 전 S&P 500 지수보다 더 낮으면 이게 하락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어닝, 실적 모멘텀 이런 거 좀 다른 약간 아카데믹한 용어인데 어쨌든 자,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죠, 그렇죠? 12개월 전보다 이번 달 종가가 낮아요, S&P 500 지수가. 그러면 전부 주식 다 팔아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채만 가져가는 거죠. 장이 좋을 때만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자, 그와 반대되는 건 뭘까요? 바이 앤 홀드. 그냥 사서 S&P 500을 계속 지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모멘텀 투자 전략의 장점은 뭘까요? 급락하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냥 바이 앤 홀드는 급등락을 하도록 그대로 놔두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시장과는 달라서 주식 바이백도 하고요. 배당도 우리나라가 많이 줘요. 그래서 S&P 500 지수는 계속 올라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 투자 전략이 그냥 사서 보유하는 전략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종가가 S&P 500 지수가 12개월 S&P 500 지수보다 낮으면 전부 팔아서 국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 뛰는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가슴 뛰는 건 없어요. 한 10% 20% 빠지는 경우는 많지만 누적적으로 연간 수익률은 거의 100년 동안에 9.7% 연간 10% 정도로 비슷하지만 가슴 뛰는 그런 전략은 좀 작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쪽에서의 제가 아까 S&P 100 지수의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올랐던 대형주는 그 시총이 무거운 애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의 메이커인 삼성전자가 오르고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매주 52주가 1년이에요.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신고가를 치는 종목을 52주 신고가예요. 52주 동안 신고가 종목을 보면 IT,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반도체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MC넥스가 지금 MC넥스를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드려서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가장 많이 납품한 회사는 삼성전기예요. 그 다음으로 MC넥스인데 MC넥스가 가장 최근에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최근 10년 동안에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고 PER 같은 경우도 22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5.3배 정도 되는데 평균 동일 업종의 PER은 37배보다도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카메라 모듈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뭐야? 라고 잘 인식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그림을 떠왔는데 요거를 납품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물론 이제 요거는 오토포커스여서 조금 하이엔드예요. 비싼 단가가 최근 고가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가폰은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아요. 가운데 거는 FPCB고요. 자, 요거 보시면 이제 뭐 픽셀 하잖아요. 픽셀. 자, 지금 갤럭시 S20가 애칭이 뭐예요? 카메라 괴물이에요. 카메라 괴물.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갔어요. 지난번에는 3개 들어간다 그랬었고, 그렇죠?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카메라 픽셀이 1 마이크로, 밀리미터 마이크로예요. 자, 모듈 사이즈도 8.5, 8.5, 4.4 굉장히 작아요. MC넥스가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자, 카메라 모듈만 하는 거 아니고요. 자동차에도 해요. 자동차 다 요즘에 이게 지금 뭐예요? 프런트, 리어 카메라죠. 앞에도 보고 뒤에도 있고. 근데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센서는 아까 제가 스마트폰은 1 나노 마이크로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해상도가 있죠. 2.8 나노. 굉장히 좀 픽셀이 커요. 그렇게 미세하지 않아도 되고 크기도 대신에 23, 26, 56 크기도 크고 픽셀도 그렇게 정교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진은 그렇게 크지는 아직까지는 대용량의 엄청난 매출을 하면서 많은 기여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과거에는 카메라 모듈 쪽에 굉장한 성장성을 뒀지만 실제로 MC넥스가 발표한 거에 보면 오히려 카메라 쪽에 더 큰 성장성의 수혜를 얻고 있었어요. 이거는 똑같이 자동차에서 앞뒤가 아니라 파킹 어시스턴트 하는 거죠. 요거는 조금 더 5.6 나노 마이크로예요. 조금 더 픽셀이 덜 정교하고요. 사이즈는 더 커요. 23, 21, 27 사이즈는 크고 덜 정교한 그런 카메라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직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에 공시를 한 게 있는데 작년 전체를 재작년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MC넥스가 매출이 카메라 모듈만으로 얼마를 하냐 하면요. 작년에 1조 2,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했어요. 어마어마해요. 모듈만으로, 그죠? 카메라 모듈만으로. 그 중에 영업이익 얼마냐면 1,120억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익이 10억, 100억, 1,210억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 더 놀라운 거는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매출은 81%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73%가 늘었어요. 200%가 거의 증가한 거니까 3배 정도로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었어요. 184% 정도 늘어서 거의 정말 3배예요. 200%가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고 순이익은 더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4쿼터 때 이렇게 많은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산과 부채, 회사의 안정성도 자세하게 보면 자산 총계가 464인데 부채 총계가 25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채 비율도 50% 미만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트리플이었는데 카메라가 3개 달렸는데 지금은 쿼드 카메라예요. S20. 그래서 괴물 카메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4개만 들겠어요? 5개, 6개가 있겠죠? 카메라가 계속 고화소가 되기 때문에 MC넥스의 성장성은 계속될 것 같아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보다는 자동차 쪽에 매출이 성장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작년에 매출이 재작년에 스마트폰 쪽으로 휴대폰 쪽으로 나갔던 매출 비율이 83이었는데
재작년에 작년에 90%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상상외로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다. 원래 시장에서 얘기했던 자동차 쪽 카메라보다도 스마트폰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가 항상 보듯이 매출이 늘어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보니까 액추에이터, 센서, 렌즈는 조금 올라가지만 원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성장성은 계속 괜찮다는 얘기고요.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가 이제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100배 줌까지 되는 시대입니다. MC넥스 앞으로도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도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